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남편 병원에서 오늘 슈링크랑 고주파 레이저 하기로 해서 시간 아끼려고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요. 출발.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 하이. 항상 들어가기 15분 전에. 짜릿짜릿해? 응. 아파? 응. 어떡해. 근데 4일이지? 응. 아빠? 아빠? 괜찮아. 눈가 잔주름인가? 응. 하나, 둘. 이거 맞다. 여기 빠른 거. 이렇게 바로 자국이 납니다. 지금 핸드폰이 클로즈업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면? 괜찮아? 눈 더 가려줄까? 괜찮아. 아예 괜찮아? 응. 눈이 곰탕. 어우, 향이 엄청 세네. 그러게 향이 엄청 세네. 빨리 밥 말아. 눈이 밥 말아. 우와! 수육이 저렇게 나와. 어머, 우와 신기하다. 슈링크랑 서브라임이라는 고주파 레이저 했는데 그거는 거의 붓긴 없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붓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부작용은 아니고 그러다 가라앉긴 하는데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아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코는 약간 후끈후끈하고 카메라에도 잘 안 담기는데 레이저 한 부위가 약간 까뭇까뭇해요. 내일이면 딱지가 질 건데 한번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피부에 상처를 낸 레이저를 하고 온 날 저는 이 연고를 바릅니다. 병원마다 재생크림, 뭐 병풀 추출물 들어간 거, EGF 성분이 들어간 거, 라디카 소사이드 성분 들어간 거 이렇게 다양한 재생크림을 판매를 하는데 뭐 다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밀고 있는 거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효과도 논문상으로 입증된 연고를 저는 주로 프락셀한 환자들, 뭐 레가토한 환자들, 피부 상처 많이 난 환자들, 아니면 긁힌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웅제약에서 나온 EGF라는 연고고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처방하면 좀 더 싸고요. 실비까지 돼요. 이거는 다른 성분은 안 들어있고 EGF라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가 들어있어서 피부 까졌을 때 재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 바르는 보습제를 바르고 바르는데 막 후끈후끈해요. 이 연고만 코에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빨간 거 보이시죠?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나잇. 이 사람께 되게 따라하기 좋아요. 그리고 영상미가 있어서 볼 때 기분도 좋고
오늘은 이걸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어? 아빠랑 가서 도와주자. 엄마, 우리 병원 가야 돼서 빨리 갔다가 빨리 올게. 엄마 빨리 갔다 와야 빨리 놀지, 그치? 빨리 갔다 올게. 뭐야?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오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진료를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 오기 겁나다고 취소를 많이 하셔서 진료가 좀 널널하네요.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마스크 끼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KF94도 있고 N95 마스크도 있긴 한데 이거 끼면은 말을 한 10분 이상 하기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거 껴서 답답해서 풀렀다가 또 꼈다 풀렀다가 또 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그냥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부직포 마스크를 쭉 차고 손을 열심히 닦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모든 직원들이 이걸 필수로 착용하라고 되어 있고 환자 만나는 진료 의사한테도 이거를 끼라고 권고받아서 계속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들어오면 모든 문에서 열 감지기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왔는지 열이 나는지 이런 문진표가 있어요. 이걸 필수로 작성하고 들어오게 해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한테 마스크 끼는 걸 필수로 하고 있어서 대학병원 오시면 지금 다 마스크 끼고 돌아다녀서 조금 생소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어제 제가 받았던 슈링크, 서브라임 이런 거는 제가 영상 올려놔서 다 아실 거고 블랙헤드 관련해서 코 모공 줄이는 영상 올려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코 모공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횟수도 오래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좋아지긴 해요. 근데 단 환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연예인 피부처럼 그렇게 달걀 피부처럼은 절대 되진 않고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기대치만 낮춘다면 어느 정도 호전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코 모공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코를 너무 많이 짜서 코만 모공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눈에 띄게 막 좋아진다는 건 못 느끼고 횟수를 하면 할수록 약간 블랙헤드가 덜 끼고 모공이 좁아지면서 피지가 덜 끼니까 매끈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나는 구멍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털이 이렇게 쑥 자라고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털이 나는 길에 피지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분비가 여기로 되고 땀도 여기로 분비가 되는 건데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멍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주변에 지지하는 이 핑크색 콜라겐 층이 약해지면서 모공을 이렇게 조여주고 있던 힘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모공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경우와 두 번째는 콜라겐이 적어지는 노화에 의해서. 저는 아마 30대니까 이게 두 개 같이 있겠죠? 근데 일단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피지를 억제하는 약을 같이 먹어주거나 피지를 억제하는 레이저를 같이 해줘요. 저런 피지 분비량이 많진 않고 그냥 블랙헤드랑 노화에 의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는 모공벽을 탄탄하게 해주고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고주파랑 프락셀 레이저 두 개를 보통 같이 병합해서도 하고 따로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주파 레이저랑 프락셀 레이저랑 한 달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요. 둘이 같이 해도 되는데 너무 자극받아서 티나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제 한 거는 프락셀 레이저고, 프락셀 레이저의 원리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깊이 끌어서 상처를 낸 다음에, 상처가,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나면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새살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콜라겐 재생이 되면서 모공이 조여지는 거를 노린 거고요. 또 고주파 레이저는 고주파라는 전기 자극을 직 줘서 거기를 열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열로 구워서 상처를 내면 프락셀 레이저와 같이 새살이 돋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모공에 좋다 하는 거는 아직 크게 비교한 논문도 없고 임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어쨌건 원리가 다른 레이저를 같이 병합을 하니까 효과는 훨씬 좋을 거고, 굳이 둘 중에 뽑자면 그건 비교 못 하겠어요. 그냥 저는 두 개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 모공은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도 좋아질까 말까예요. 그래서 할 거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했는데도 딱지가 많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온 프락셀들은 굉장히 진물도 많이 나고 딱지도 많이 져서 사실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이제 회사들이 개발을 했어요. 업그레이드된 요새 프락셀들은 크게 겉으로 티가 잘 안 나는데, 안 나지만 효과는 예전 거랑 비슷하다고 회사 측에서는 말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티 안 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담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블랙헤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블랙헤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블랙헤드가 아니라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솜털이 난 것처럼 까만 털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까만 털이 그냥 박혀있는 어떤 병인데, 그거를 제모를 해서 날려야지 뭐 블랙헤드 레이저나든지 코팩을 한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일반인들이 감별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은 자기 모공의 원인이 뭔지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홈케어를 하든지 하는 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질려보겠습니다. 한 번에 제거하면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엄마한테 설명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부에서 조금 떼고 한 달 뒤에 오면 또 한 번 더 뗄게요. 네. 네.